매번 건강한 아침을 차려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굶거나 아무거나 챙겨 먹기에는 마음에 걸리죠.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공복에 특히 더 좋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은 무척 민감한 상태지요.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없는 사람도 속쓰림을 느끼곤 하는데요. 양배추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U가 풍부해 독한 위산과 자극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특히 위궤양과 위염처럼 위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데요. 양배추가 위에 정말 좋은지는 어떻게 알까요? 실제로 가네체니 박사의 양배추 주스를 이용한 소화성 궤양의 빠른 치유 논문에 의하면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 주스를 꾸준히 복용하게 한 결과로 위궤양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81%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위궤양으로 인한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비타민 U가 들어있는 다른 채소는 없을까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양배추 100g당 비타민 U 함량은 192.85mg으로 배추나 브로콜리보다 2배에서 10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U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U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파괴됩니다. 70도에서 100도 이상의 높은 열을 가하는 조리 과정을 거치면 안 되는데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기재된 양배추 가공 조건에 따른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 및 항산화 활성 논문을 살펴보면 양배추를 95도에서 10분 동안 가열 처리한 결과 비타민 U가 무려 68.8%나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U를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양배추를 저온에서 조리해 드셔야 합니다. 주로 생식이나 즙, 주스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이 풍부한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바깥쪽 잎에는 비타민 A, 하얀 잎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칼슘 흡수율을 높여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양배추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섬유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위염,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장염, 대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에 유독 잘 붓거나 평소 위염으로 고생한다면 감자가 정답입니다. 감자는 부종이나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감자에는 팩틴이 들어있어 배변 활동에 좋고 녹말 성분은 위를 보호합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은 짠 음식을 먹었을 경우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감자 생즙을 관절염이나 통증을 억제하는 민간요법으로 활용했는데요. 감자는 염증 완화, 화상, 고열, 편도선염, 기관지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에 감자를 생으로 갈아 마시면 위궤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단 생감자는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어 생감자를 갈아 드실 때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며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평소 위가 약하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공복에 감자를 갈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감자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간단하게 볶거나 삶거나 삶아 으깨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감자 대신 고구마를 아침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구마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공복에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특히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어서 좋은 아침 식사 궁합이 됩니다. 계란과 감자의 궁합은 올해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아침 식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숙 형태의 계란과 삶은 감자를 토스트와 함께 번갈아 섭취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부터는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계란과 감자의 조합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길이를 납작하게 만든 식재료로 풍부한 영양분이 위 보호막을 형성해 위장에 좋지 않은 산 성분으로부터 위장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트밀은 곡물 중 가장 낮은 함량의 탄수화물과 가장 높은 함량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재료 평가를 보면 오트밀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정한 길이 알곡의 단백질 함유량은 최대 26%로 곡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섭취해도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오트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베타글루칸인데요. 체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 동맥경화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나 대장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평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위장이 약한 편이라면 오트밀을 공복에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귀리는 물에 불려서 죽처럼 만들어 먹거나 베리류와 함께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먹으면 든든한 아침 식사 대용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운동까지 활발해집니다. 네 번째는 꿀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꿀 한 스푼을 섭취해보세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꿀은 잠들기 전에 먹으면 숙면을 유도해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는 반면 아침에 먹으면 뇌를 활성화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꿀은 80% 이상이 당분으로 구성된 단당류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쉽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꿀 한 큰술당 약 17g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스푼만 먹어도 몸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피로를 해소하고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혈압 조절과 피로회복에 좋으며 꿀의 달콤함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몸과 마음까지도 기분 좋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죠. 사과를 가까이 할수록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도 있고요. 말 그대로 사과에는 펙틴, 칼륨, 비타민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 4g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이 중 일부는 펙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칼륨은 소금 배출을 돕고 혈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 한 개에는 하루 동안 필요한 비타민C의 14%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증진하여 각종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4주에서 12주 동안 하루에 240mg에서 720mg의 사과 또는 사과 주스를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염증은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인데요.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으로 매일 사과를 먹으면 혈당 관리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 섭취가 많은 경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심장병과 암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등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아로니아는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아로니아 섭취는 효과가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아로니아 분말에 물을 타서 한 컵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높여주고 혈압과 신진대사를 적절히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밝혔는데요. 블루베리는 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20알 정도만 드셔도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유산균 제품은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먹는 것이 더 좋은데요. 한번 들어온 유익균들이 위와 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한데요. 따라서 아침 공복 상태에선 먼저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서 위산을 씻은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 속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위장을 보호할 수 있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면역체계를 좋게 합니다. 요거트 안에 베리류나 견과류를 넣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으셨다면 아침에 당이 들어있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쉽게 포만감이 들어 하루에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줄여주고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단 하루에 2-3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부와 두뇌 건강, 면역체계 강화에 좋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란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데요. 더욱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위해서는 양배추나 오이, 파프리카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는 삶거나 굽거나 후라이를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당근입니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에 당근을 드셔야 하는데요. 당근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배변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갈아서 생즙으로 섭취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 좋습니다. 당근 속에는 무기질을 비롯해 베타카로틴, 섬유질, 여러 비타민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근 속의 풍부한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의 대표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은 껍질에 많으니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아침 공복에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의 위를 자극하지 않는 부담 없는 식재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은 공복에도 부담되지 않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식사부터는 알려드린 식재료로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을 구성하여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보다는 간단한 아침 식사로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